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단체 삭발을 하거나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매주 토요일에 열겠다던 탄핵 촉구 집회를 당분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와 5.18 기록관, 전일빌딩 등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남긴 역사의 현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배객과 방문객들은 이번 12.3 쿠데타 내란 세력의 범죄를 철저히 단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가운데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끝까지 쓸 수 있었던 동력으로 고 박용준 열사의 일기를 꼽았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내년도 수출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된 이후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민주 원로 등 각계각층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와 국민의힘 해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얀 미용 가운을 입고 5.18 민주광장에 앉았습니다. 바리캉을 든 미용사들은 의원들의 머리를 지체 없이 깎습니다. 8명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한 건데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국민들의 총을 겨뤘던 헬기가 떴던 이 모습에 정말 대통령이 전시사항도 아니고 위급사항도 아닌데 국민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각계각층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들의 요구도 하나 같았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의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 모의 문건과 관련해 내란 동조 세력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사태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하며 연석회의를 열었던 종교 지도자와 대학 총장 그리고 5월 단체도 5.18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 10호를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인데 국회의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인 포고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 독재로의 해결을 꿈꿨다는 의구심은 사실로 바뀌고 있으며 한편 광주의 한 공공기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배포한 국정지표 액자를 떼어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항의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내란범이며 액자에 적힌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도 현 시국과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내란범의 국정 목표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내란범의 국정 목표에 보면 상식과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혀 예를 들면 실천과 행동으로 되지 않는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전국이 시계제로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체포,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9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 광주의 기온 영하권으로 낮아지겠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와 5.18 당시의 흔적이 남겨진 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이들은 이번 내란 세력의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영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4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희생된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그걸 깨우침을 확인시켜 준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너무 참 가볍고 우습게 보는 그게 참 한심해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흔적이 가득한 금남로 전일 빌딩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행태와 똑 닮아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그를 따른 군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군인들이 또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 40년 전에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처럼 군인들도 내란에 동조했던 것처럼 양심 선언을 한 거는 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수사나 이런 거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무산시킨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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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별 생각 없이 했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은 이제 더 제 생각에 따라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국민에게 총을 쐈다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반란 세력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들의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밤 스웨덴에서는 5.18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 앞서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에 대한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들불 열사 고 박용준 열사의 일기에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용준 열사는 왜 양심이 있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냐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한강 작가가 낭독하는 박용준 열사의 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금남로 YWCA를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고 박용준 열사. 그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투사회보는 계엄사 검열로 신문과 방송이 사라진 광주에서 유일한 언론이었고 광주 시민들은 그의 글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던 박용준이 쓴 일기는 한강 작가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절망스러워 소년이 온다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체념하려던 그때 한강 작가에게 박용준의 일기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전엔 떨리는 마음으로 써내려갔을 그의 문장엔 양심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압도적인 무력에도 광주 YWCA에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박용준의 그 양심은 시공간을 건너 2024년 한강 작가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박용준의 양심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44년 만에 5.18 민주광장에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소년이 온다 책을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실제로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봤는데
진짜로 이 책 속에서 봤던 게 진짜로 내가 겪을 수도 있겠구나. 동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쩌면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음을, 죽은 박용준이 살아있는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 시민들이 피 흘려 잃은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 동시에 총칼에 짓밟혔던 광주의 이야기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참혹과 존엄이 동시에 존재했던 광주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여순 사건과 제주 4.3은 폭동, 반란으로 규정해 내란 세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나타낸 건 물론 1980년 5월 광주 장악을 재현하려던 의도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의원을 통해 공개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옥죄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유언비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의견 개진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고 집회를 억압해 국민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획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 쿠데타를 위한 계엄포고령 10호와 판박입니다. 위반자 처단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44년 전 그대로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전두환이 광주를 장악했던 경로를 따라 1980년 5월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뿐만 아닙니다. 문건에는 내란 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폭동으로, 여수 순천 사건은 반란으로 표현했고 5.18 민주화운동 역시 소수의 선동가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고 폄훼하며 전두환 독재 정권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란이 만일에 성공했다면 또 얼마나 커다란 사태로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 엄청난 내란을 전개했을까 싶은 생각하면 정말로 두렵고 치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와 군의 민주화운동 폄훼 왜곡 인식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정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렬에 10대 학생들까지 잇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에 이어 고등학교 학내에 대자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안 고등학교 교정에 붙은 대자보. 3학년 학생 74명이 참여한 대자보의 제목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계엄이 나설지만 모른 채 하기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며 평범하게 거리로 나섰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다시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자유를 억압받아 웃고 떠들던 일상들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보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 우리의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의 푸르를 청춘을 학생들이 소리내어 외친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지역 5개 청소년 단체 중고등학생 56명과 경남 산청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고등학교 학내 대자보까지 출연한 겁니다. 언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하며 따라서 제주의 청소년 시민들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10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대자보가 나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으로 부모 세대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5.18을 겪었거든요. 고2 때. 그때도 정말 학생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전 국민이 지금 일어났는데 전국 촛불 문화제에서도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0대들의 목소리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부결 파동으로 인해 대학가를 넘어 어린 학생들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울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범이라며 지역 의원들의 사퇴와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 모형으로 계란 수백 개가 동시에 날아듭니다. 검찰 독재의 꼬리표가 붙은 이마부터 턱까지 노른자와 흰자가 뒤범벅돼 흘러내립니다. 울산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 집결해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즉각 사퇴와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윤석열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으로 대통령 탄핵 촉구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울산대 교수 85명이, 7일에는 현직 교사 55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퇴직 교사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울산 지역 퇴직 교사 112명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헌법적인 국민 기만 행위를 아직도 멈추지 않는 내란 수괴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 오는 12일에는 유니스트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시국선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심 집회도 평일 오후 6시와 주말과 휴일 오후 4시에 계속 예정돼 있어 탄핵 재추진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발걸음이 매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탄핵안 투표를 거부한 충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연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비난 댓글로 도배되고 지역구 사무소에는 조화 발송과 1인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시민을 버린 당신이 부끄럽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주 사무소 앞에 조화가 세워졌습니다. 탄핵 표결 불참에 항의하는 익명의 시민 메시지입니다. 엄태영 의원의 제천 사무소도 아침부터 조화 4개가 잇따라 배송됐습니다. 내란 공범자, 널 찍어 부끄럽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박덕흠 의원 영동 사무소 앞에서는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피켓 하나 들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서 있기로 했습니다. 이를 본 행인들은 1인 시위를 응원했고 집회 날짜와 장소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분이 지나가시면서 핫팩을 주시면서 고생하신다고.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의 SNS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은 비난과 질타로 가득했습니다. 상경 집회 인증까지 표현은 달라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 의견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안전에 관심 없이 그냥 정당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단체 문자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문자 폭탄에 이어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소 곳곳은 전화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아예 받지 않거나 연결을 끊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국선언을 주도한 충북 각 단체들은 내일부터 탄핵 표결에 불참한 충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 조직적인 규탄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연이어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인턴 비서관이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 제작업체에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촉구 현수막이 내걸리자 칼을 들고 찾아간다며 협박한 겁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당 경북도당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의 안동 사무실 앞에 내걸린 건 지난 6일. 그런데 현수막이 설치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수막 제작업체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칼 두고 간다고. 지금 떼라고 빨리. 칼 두고 갈 테니까. 칼 두고 어디 가시는데요? 사무실 어딘데요?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은 김영동 의원의 인턴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당하게 의뢰를 받아 설치한 현수막이라고 설명했지만 되돌아온 건 계속된 욕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위임받아 달아요. 인간 같아요. 인간 같아. 취급을 해주지.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 말고 빨리 떼. 미친 X야. 업체 대표는 현수막을 제작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이런 협박과 욕설은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한 시민입니다. 근데 시민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전화를 해서 협박, 막말, 욕설, 인격 모독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현수막 제작 및 게재를 의뢰한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여당 측 인사가 적반하장으로 시민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동을 주저없이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 당사자에게 사과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있었지만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명백한 뜻을. 이에 대해 김영동 의원실 측은 해당 사안을 몰랐다며 그럴 뿐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경산에서도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무려 3군데에서 조직적으로 훼손됐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정치현안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아 이렇게 헌법에 대해 생각해봤나 할 정도로 주권과 국민, 헌법을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되새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에 매우 놀랐던 시민들. 1차 탄핵투표 불성립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고. 탄핵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저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했는데 중간에 보다가 좀 실망을 많이 해서 그냥 뉴스를 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도 안 맞아. 논리에. 국정은 그거 타당치가 않죠. 일단은 그 당 대표는 당의 일임을 한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론 당연한 탄핵. 하지만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의견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을 더 키운 정치와 국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은 묻습니다. 자기네만 살자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는 어려워요. 경제는 어려운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에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의 최종 수신자는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야죠. 본인이 왜 이렇게 사람이 추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이상했지만 저는 그래도 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다소 쉬웠지만 변별력은 갖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수학능력 시험 실채점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모두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0점 이상 낮아졌습니다.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지난해 4.71%보다 증가한 6.22%였고 1등급과 2등급 누적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년도 수능에 비해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감소하면서 탐구와 영어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수출 기업의 41%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년에 수출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전남 94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인 38개 기업이 악화할 것으로 35%인 33개 기업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응답은 23개 기업 24%에 그쳤습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세계 경기 침체, 환율 변동과 중동 갈등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9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전남 지역에서 영상권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 광주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